1974년 젊은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진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29살의 김재성이라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식도 있었는데 남편 노릇이며 아버지 노릇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냥 팽글팽글 놀고 있는 남자였어요.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돈, 뭐 그런 돈도 막 뺏어가고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백수 중에 백수. 그러던 어느 날 이 재성씨는 또 할 일 없이 동네를 어기적 저기적 거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 김재성씨가 딱 눈을 뜨고 앉았는데 내가 딱 앉았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또 누워있네. 아니, 내 앞에 아내는 눈물바람으로 하염없이 울고만 있고 나는 앉아있는데 또 다른 내가 또 누워있고. 흔히 말해서 이때 김재성씨는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야? 지금 내가 죽은 거야? 당황해서 이 울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하면서 말을 걸어봐도 아내는 울기만 하고 아내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제 그만 가세. 라면서 한 명의 남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성은 이 재성씨의 팔목을 엄청 세게 잡고 끌고 나갔대요. 정체 모를 남성에게 손목이 붙잡힌 채로 산길을 한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 이 재성씨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 잡혀있었던 손목을 강제로 뿌리치고요. 아, 나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면서 산길을 막 미친듯이 뛰어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 내려가도 산 밑이 안 보여.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아. 그리고 앞에 또 정체 모를 남성이 허튼 짓 좀 그만하라고, 그냥 가자고 조용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성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승사자이신 것 같은데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에? 제가요 진짜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백수가 무슨 할 일이 남았다고. 아니, 제가요 우리 마누라한테 돈도 갖다 줘야 되고요. 우리 아들 공부도 시켜야 돼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넌 이미 모두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그렇게 다시 손목이 잡혀서 끌려가게 된 재성씨. 그렇게 얼마나 따라 올라갔을까요? 산길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문이 하나 나왔대요. 문이. 그리고는 이 저승사자가 이제 이 문턱만 넘어오면 이승과의 인연은 모두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얼른 그 문턱을 넘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성씨가 막 울면서 아 싫은데 하면서 그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안 돼! 라는 소리와 함께 재성씨의 어머니가 문 안쪽에서 나타났다고 해요. 재성아, 너 그 문턱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 거기 그대로 서 있어. 엄마. 아니, 너는 여기 아직 올 때도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그게요, 엄마. 저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꾸 강제로 저를 끌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엄마가 재성씨의 머리를 확 쥐어 박으면서 어우, 이 멍청한 녀석아. 끌고 온다고 여기 끌려와? 너는 살아서도 그렇게 내 속을 썩히더니 아,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죽어서도 속이 썩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저승에서도 혼난 거예요. 너는 살아서도 그렇게 속을 썩히더니 죽어서도 속을 썩히고 자빠졌네 아주, 이러면서.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저승사자가 어허,
이 사람은 명을 다해서 내가 데리고 온 것이니까 더 이상 길을 막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엄마가 저승사자님, 이놈 아직 여기 올 때 안 됐습니다.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면서 저승사자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옥황상제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명이 다한 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옆에 있었던 엄마는 또 옥황상제님, 제 아들놈은 아직 올 때가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승사자가 우리 아들을 잘못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옥황상제가 그러면 가서 명부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명부를 확인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왔던 거예요. 니놈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네가 데려와야 될 사람은 이 김재성이 아니라 옆마을에 있는 김재성이지 않냐. 명부를 확인했더니 잘못했던 거죠. 옥황상제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네가 모셔온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도록 해라 라고 명했고, 이 모든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재성씨가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요. 나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다 그랬잖아. 나 아직 올 때 아니라고. 그렇게 팍팍 우기더니 아이씨, 괜히 시간만 버렸네.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왔었던 저승사자한테 엄청 뭐라고 했대요. 아이씨, 이거 뭐냐고. 시간 아까워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가 미안하다고, 내 늦기 전에 얼른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꿈을 딱 깨게 됐는데 그때 재성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때가 1970년대예요. 옛날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라서 집 안에 병풍을 두고 그 뒤에 이제 시신을 놓고 김재성 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성 씨가 벌떡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그렇게 되살아난 김재성 씨는 또렷이 기억나는 이 꿈 이야기를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엄청 해줬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다시 되살아난 후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재성 씨의 어린 아들이 발이 완전히 삐끗해가지고, 그러니까 뼈가 완전히 뒤틀릴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돌아온 거예요. 이에 아빠인 이 재성 씨는요, 병원에 가기 전에 본인이 아들의 다리를 이제 이리저리 만져보게 됐고, 그 후에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 다리 병원에 오기 전에 누가 만지셨어요? 제가 좀 만졌는데? 저 애 아빠거든요. 왜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 지금 내가 확인해보니까 애 다리 멀쩡한데요? 이 외에도 재성씨가 저승을 다녀온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사람들의 아픈 곳을 만지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의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2006년 60세가 넘은 그 이후에까지도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의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이라고 해요. 김재성씨. 저승에 잘못 다녀온 이후로 이런 능력이 생겼다? 아니, 저승에 잘못 다녀온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저승까지 갔다가 되살아왔다라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다 능력이 생겨야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하지만 김재성 씨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지 저승에 잘못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치유 능력이 생긴 건 아닌 것 같다고. 사실 이 김재성 씨의 꿈 이야기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잠깐 이 김재성 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 저승사자가 미안하다고 다시 바래다 줄 테니까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승사자랑 둘이 산을 다시 내려가다가 저승사자가 한 집으로 이 김재성 씨를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는 그 집에 딱 갔더니 집에 보따리 같은 것들이 많이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실수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 보상으로 여기 있는 봉지들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골라보라고. 그래서 이때 이 재성씨가 큰 보따리를 고르자니 괜히 양심도 없이 큰 거 골랐다고 뭐라 할 것 같고, 작은 거를 고르자니 괜히 이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중간 크기의 보따리를 집어 들었다고 해요. 나 이걸로 하겠다고. 그리고는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그건 이승으로 돌아가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그 후에 치유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씨를 잘못 데려왔던 저승사자가 미안해서 답례로 여러가지 능력이 담긴 봉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고, 재성씨가 고른 봉지에는 치료 능력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백수였던 재성씨는 자연스럽게 한의학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많은 의원들이 독학으로 침수를 펼치던 그 시절에 대구의 한 마을에서 침수를 펼치기 시작했었다고 해요.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저승사자의 선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뭔가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 실제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은 그 해당 김재성씨 침술가에게 침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게 침을 놔주었던 침술가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젊은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뒤에 신기하게 치료 능력을 얻게 됐고, 그 후 유명한 침술가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실제 사례분들은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모자이크가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이에요. 얼굴을 드러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맞다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들도 그렇고, 이제 이때까지 기묘한 그 재생 목록 유튜브 카테고리에 올라온 거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다 해놨거든요. 원래는 모자이크가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임의로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라는 거.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저승사자에게 받은 선물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는 한 기묘하고 믿기 힘든 실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후 세계가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도 한낱 옥황상제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인간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